자, 아까에 이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결합 들어가기로 했어요? 이온결합 들어가 보기로 했죠. 자, 이온결합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를 했니?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거야? 금속과 그 다음에 누가 만나는 거니? 비금속이 만나는 결합이 이온결합이라고 그랬어. 결과적으로. 근데 이때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게끔 된다고 그랬니? 금속에서 비금속 쪽으로 누가 넘어간다? 전자가 넘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은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무슨 이온이 될까? 음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이들 사이에 무슨 역이 작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 이걸 뭐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전기력이라고도 한다고 그랬고, 이걸 누구의 힘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 쿨롱의 힘이라고도 말을 한다. 오케이? 자, 근데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이로 인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 여기까지는 알겠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다 외워져 있어야 정상인 거야. 양이온이 될 때 1 플러스 되는 놈들, 2 플러스 되는 애들, 3 플러스 되는 애들 다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앵간히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것도 1 마이너스가 있고 2 마이너스가 있고 3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치? 걔네들 다 외워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를 맞춰야 되는 거니? 짝을 맞춰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Na1 플러스 이온이죠. 1쪽이니까 다 1 플러스야. 그 다음에 Cl은 1 마이너스죠. 이들은 그냥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되는 거야? 1대 1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얘는 당근 그냥 뭐가 되면 돼? NaCl이 되면 돼. 자, 근데 Mg, 마그네슘은 몇 플러스 이온이니? 2 플러스 이온 맞죠? 2 플러스 이온이고 염소는 몇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지?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1대 1로 얘는 2개 잃었는데 얘는 하나 얻어가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몇 마리 있어야 되는 거야? 2마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된다는 거야? MgCl2가 되는 거겠지. 자, 혹은 자,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 이온? 3 플러스 이온이죠. 그 다음에 산소는 몇 마이너스 이온이야? 2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얘는 3+9, 얘는 2 마이너스니까 짝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몇 마리 필요해? 2마리 필요하고 얘는 몇 마리 필요하겠니? 3마리 필요하겠죠? 따라서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Al2,3라는 놈이 만들어지겠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얘네들의 짝을 다 뭐 해줄 줄 알아야 된다? 맞춰줄 줄 아셔야 된다. 이건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고삐리쯤 됐는데 알루미늄은 몇 플러스 이온일까요? 요딴 문제는 안 나옵니다. 솔직히. 그냥 당연히 뭐 하고 있는 셈 쳐야 되는 거야? 알고 있는 셈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요런 힘에 의해서 얘네들은 뭐를 한다? 결합을 한다. 그럼 쿨롱의 힘으로 인해서 결합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 물리 시간에 이거 배웠니? 안 배웠니? 쿨롱의 힘? 배웠죠? 자, 어떻게 배웠습니까? F는 뭐분의 뭐라고 배웠어요?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 곱하기 뭐라고 배워요? K 해가지고 이걸 쿨롱의 힘이라고 배우죠. 근데 우린 물리 시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K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학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린 뭐만 할 줄 알면 돼? 어바웃만 할 줄 알면 돼. 얘네들의 결합력에 대해서 어바웃으로.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얘네들의 결합력을 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R제곱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 거리의 제곱이야. 그럼 두 놈이 만나잖아. 양이온과 음이온 두 놈이 만나잖아. 그럼 그 두 놈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 이렇게 비교하면 돼. 작은 새끼들끼리 만나면 거리가 어떨까? 가깝겠죠. 근데 큰 새끼들이 만나면 거리가 어떨까? 멀어지겠지. 따라서 원자반지름이 작은 놈들이 만났느냐, 원자반지름이 어떤 놈들이 만났느냐, 큰 놈들이 만났느냐,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 이 단어에서 주기적인 성질에서 크기 비교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그죠?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고 그랬어요? 아래로 갈수록 커진다. 왜? 껍질수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왜? 핵전하량이 작아지니까. 핵전하량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인력이 작아지니까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하시죠?
자, 따라서 반지름이 뭐하면 뭐할수록 작은 아이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인력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about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거리가 의미하는 건 크기라고 그랬지? 그럼 크기는 메인이 누구야? 주기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메인이잖아. 그냥 아랫동네를 주기의 합으로 정하자. 그냥 우리들끼리. 그 다음에 위에는 뭐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하량의 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지는 거야? 인력이 커지는 거야. 그럼 좀 이따 예시를 들 텐데 이 인력이 커진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 인력이 커진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윤결합에서 힘이 커진다라는 건 인력이 커진다라는 건 첫 번째 결합력이 어떻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강하다는 거지. 이 힘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한 거야. 결합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크다라고도 해석하냐면 결합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결합 에너지의 실질적인 정의는 뭐냐면 분해할 때 뭐한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 쪼개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그래. 자, 예를 들어서 나하고 김태희가 손을 잡고 있어. 그럼 이 결합을 깨놓기 위해서 라이터를 지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라이터 따위의 열이 나와 김태희 사이에 손을 놓게 할까 못 놓게 할까? 못 놓게 하겠지. 결합 에너지가 뭐하단 얘기야? 크단 얘기야. 분해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많아. 근데 나하고 박지선이 손을 잡고 있어. 그럼 라이터를 꺼낸과 동시에 뜨거운 거 같으니까 확 놔버릴 거 아니야? 분해할 때 에너지가 큰 거니 작은 거니? 작은 거겠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인력에 대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멜팅 포인트 비교까지도 할 수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금이 녹는다는 건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둘 사이의 인력이 강하면 떨어지겠니 안 떨어지겠니? 액체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쉽게. 결합이 강하면 강할수록 액체를 만들기가 쉬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볼게. 자, 리, 나, 그 다음에 카가 있다고 쳐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마그네슘. 이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알루미늄이 있죠.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누구랑 만난다 쳐보자? 염소랑 만난다 쳐볼게요. NaCl, NaCl, KCl, MgCl2, AaCl3 이렇게 만난다고 한번 쳐볼게.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지? 그러면 첫 번째 얘네들 세 마리를 비교해봐. 자, 얘는 1-고 얘는 원뿔이죠. 그럼 전하량의 곱은 얘네들 셋 다 어떠니? 같죠? 이해돼? 그럼 전하량이 같을 때는 거리가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인력이 뭐해진다? 강해진다. 그럼 거리가 어디로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갈수록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지? 따라서 위로 갈수록 쿨롱의 힘이 세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멜팅 포인트가 어때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Mg 같은 경우엔 몇 플러스 이온 되니? 2 플러스 이온 되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몇 플러스 이온이 되고 있어요? 3 플러스 이온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나트륨과 염소 NaCl, MgCl2, AlCl3를 비교할 경우에 거리는 모두 다 몇 주기원소니? 3주기원소니까 큰 차이가 안 날 거야. 그냥 비등 할 거야. 그렇다면 전하량이 뭐 할수록? 크면 클수록 인력이 어때진다는 거? 강해진다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다 쳐보자. LiCl하고 MgCl2를 비교한대요. LiCl하고 MgCl2를 비교한대. 그러면 얘는 거리가 가깝지 LiCl은. 근데 MgCl2는 뭐가 큽니까? 전하량이 크죠. 그러면 이 새끼는 저게 크고 이 새끼는 저게 크잖아. 그럼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지가 아니라 누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 전하량을 더 우선으로 잡으세요. 거리의 단위 자체가 물리에서 이거 R제곱이 미터 단위 쓰잖아. 근데 핵간거리 얘기할 때 우리가 미터 단위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피코미터 단위, 엄청 작은 단위로 떨어뜨리거든. 그럼 거리 차이보다는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전하량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LiCl보다 MgCl2의 멜팅 포인트가 더 어떤 거니? 높은 거야. 마찬가지로 이건 더 높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에서 요거를 알면 얘네들의 결합력의 세기를 다 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비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멜팅 포인트 비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너희들 책에 보면은 몇 페이지 보냐면 111페이지에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 다 한 거고요. 110페이지 내용 대충 한 거고요. 111페이지에 보면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어. 그죠? 그 그래프에 대한 얘기 잠깐만 좀 합시다. 자,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따구로 생겼어요. 그래프가 이따구로 생겼는데 Y축 값이 뭘로 나와 있니? 에너지라고 나와 있고요. X축 값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핵간 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거리라고 나와 있죠. 맞지? 자, 근데 에너지 값이 이 윗동네는 플러스란 얘기고 아랫동네는 뭐란 얘기가 되니? 마이너스란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 에너지는 원래 절대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규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값이야. 뭐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시가 위치 에너지거든. 나의 지금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얼마야? 나의 위치 에너지가 대략? 몰라. 뭐가 없어서 몰라? 기준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그치? 만약에 옥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의 위치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 내가 서 있는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면 나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야? 제로가 되겠지? 기준을 내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결합이죠? 이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결합을 도와준다, 방해한다, 이 느낌으로 생각하자. 자, 에너지가 많을수록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없는 게 더 안정한 거지 바닥일수록 더 안정한 거야, 화학에서는. 그러면 윗동네는 불안정한 동네, 아랫동네는 안정한 동네야. 윗동네는 결합을 뭐 받고 있는 중? 결합을 방해하는 에너지가 큰 거야. 아랫동네는 결합을 뭐 하는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도와주는 에너지가 더 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플러스 이온과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고 있으면 무조건 인력만 작용할까?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빨래를 널어놨더니 말랐어요. 그러니까 증발만 일어난 거야? 아니야. 증발도 일어났지만 응결도 일어난 거야. 무슨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증발량이 더 많기 때문에 빨래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니 마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요즘처럼 장마철에 빨래 잘 말라 안 말라? 잘 안 마르지. 근데 사실상 증발량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어마어마해. 하지만 습도가 높으니까 무슨 양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 뿐이야? 응결량이 많아지니까 빨래가 잘 안 마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거든. 마찬가지야. 자, 이 이온 결합에 관여하는 게 플러스 이온, 양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 있잖아. 그치? 이 둘 사이에는 뭣도 있고 뭣도 있다? 인력도 있고, 무슨 역도 있다? 반발력도 있다. 그렇다면 결합을 도와주는 건 인력이야, 반발력이야? 인력이죠. 자, 따라서 자,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도 있고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도 있는데, 자, 윗동네에 있는 건 뭐에 의한? 방해하는 거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가까울수록 커집니다. 당연히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지겠지, 그치? 그럼 아랫동네는 무슨 역에 의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니?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아랫동네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에 안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종류의 에너지가 둘 다 결합에 뭐 하게 되는 거니? 관여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받는 건 하나처럼 받아들이겠지? 그럼 이 둘을 합하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인력에 의한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그래프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실제로 이 아이들이 받는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에너지가 많을수록 좋은 거, 에너지가 부족할수록 좋은 거, 에너지가 적을수록 좋은 거. 그럼 언제가 에너지가 가장 작아? 이때가 에너지가 가장 작지? 여기에서 뭐를 만든다? 결합을 형성한다. 이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결합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요만큼을 무슨 에너지래? 절대값으로. 오케이? 마이너스지만 이 크기가 클수록 결합 에너지가 어떤 거야? 큰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결합이 형성됐을 때 핵간거리, 요 R0 값을 갖다가 그냥 결합이 됐을 때 핵간거리라고 치면 되겠지. 되겠니? 자,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 동네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 동네에서 많이 복잡한 문제들은 안 나오고요. 되게 간단 명료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LiCl 있고요. 그 다음에 NaCl 있고요. 그 다음에 MgCl2가 있다고 쳐볼게. 요 세 마리를 갖다가 얘를 1번, 얘를 2번, 그 다음에 MgCl2를 3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때 꼭지점의 위치만 추측할 줄 아시면 돼요. 뭐의 위치? 꼭지점. 개형은 다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꼭지점의 위치만 찾을 줄 알면 돼. 자, 그럼 LiCl의 꼭지점을 먼저 예측해보자. 거리는 NaCl, 요 빨간색이니까 요걸 NaCl이라고 해보자. 요걸 2번 그래프라고 해볼게. 얘를 기준으로. 오케이? 그럼 LiCl은 NaCl보다 거리가 가까워져, 멀어져?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지. 왜? R제곱분의 Q1, Q2라고 그랬잖아.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당연히 결합 에너지도 커지겠지? 따라서 LiCl의 위치는 거리는 가까워지고 에너지는 큰 요 위치쯤이 되겠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MgCl2의 위치를 한번 예측해보자. 자, 일단은 이 셋 중에 결합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클까? MgCl2가 제일 크겠죠. 왜? 누가 우선이라고 그랬어? 전하량이 우선이라고 그랬지. 얘는 원뿔 원마, 원뿔 원마, 얘는 투뿔 원마잖아. 결합 에너지는 얘가 제일 클 거다. 두 번째, 거리는 어떻게 될까? 나트륨과 마그네슘의 크기만 비교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나트륨 이온은 원래 11번인데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전자 배치가 28 전자 배치가 될 거야. 그럼 마그네슘 이온은 원래 몇 번입니까? 12번인데 2 플러스니까 2개 잃었으니까 얘도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28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플러스 11에 전자 10이죠? 얘는 플러스 12에 전자가 얼마야? 10이죠? 누가 더 클까? 이쪽이 인력이 더 강하니까 이쪽이 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지겠지. 마그네슘이 나트륨보단 작아. 따라서 요거보단 좀 가깝고 에너지는 제일 큰 위치가 되겠지. 따라서 3번의 위치가 이쯤이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꼭지점의 위치만 뭐 할 줄 알면 돼? 찾을 줄 알면 돼. 됐니? 그래서 이 아이들의 꼭지점의 위치가 요렇구나 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자, 결합을 형성하는 포인트, 결합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 결합점에서 여기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결합점이 여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에너지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최소가 되겠지. 이때 에너지 값이 뭐가 되는가? 결합을 형성하는 곳에서 최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힘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합을 딱 형성하고 이렇게 픽스가 됐대. 얘기는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 얼마가 된 거야? 0이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겠지? 멀리 있으면 다가가겠지. 누가 큰 거야? 인력이 큰 거야. 그 다음에 이 풍선을 갖다 생각을 해봐.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찌그러졌으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퉁 하겠지, 그치? 그러면 하다가 쓴 거야. 오케이? 자, 이때 힘의 합력은 뭐가 되는 거니? 제로가 되는 거야. 에너지는 다른 거야, 힘과 에너지는. 자, 결합을 형성하는 자리에 힘의 합력은 얼마? 0. 에너지는 0이 아니야. 에너지가 0인 자리는 어디야? 여기야. 오케이? 에너지는 무슨 값? 최소값. 그리고 힘은 얼마? 0. 그러면 여기부터 멀어진 자리, 거리가 더 멀리 있어. 거리가 멀어. 거리가 멀면 무슨力더 클까? 인력이 더 크겠지? 따라서 거리가 멀 때는
인력이 무슨 역보다 큰 거야? 반발력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뭐 하게 되겠니? 다가가게 되겠어. 그럼 거리가 더 가까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역이 더 큰 거니? 거리가 더 가까울 때는 인력이 큰 거야? 반발력이 큰 거야? 반발력이 더 큰 거야. 너무 가까우니까 반발력에 의해서 퉁 하고 조금 더 벌어지겠지. 에너지의 개념과 힘의 개념은 좀 다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하나. 뭘 조심해야 될까? 다가갈수록 반발력이 커지는 거고요. 멀어질수록 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야. 인력이나 반발력이나 둘 다 어때질수록 커질까? 가까울수록 커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누가 더 큰 거야? 인력이 더 큰 거고 이쪽으로 가면 누가 더 큰 거야? 반발력이 더 큰 거지. 아, 다가가면 반발력이 커지고 멀어지면 인력이 커지네요. 아니라고요. 상대적으로. 멀어지면 인력이 더 커지는 거고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더 커지는 거야. 비교했을 때. 인력이나 반발력이나 둘 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값은 어때질까? 커지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것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너 학교에서 전자친화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자, 그러면 잠깐 요 개념도 살짝만 얘기합시다. 자, 일단은 이온화 에너지 배웠죠? 이온화 에너지, 뭐 기체 상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그냥 차포 떼고, 이온화 에너지가 뭐야? 전자를 뭐 할 때, 밖으로 내보낼 때 뭐 하는 에너지입니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친화도는 뭐야? 전자가 뭐 할 때? 들어올 때 뭐 하는 에너지야?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을 우린 무슨 에너지라고 한다? 전자친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오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나갈 때는 에너지가 뭐 되는 거니? 흡수되는 거야. 아,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흡수한 에너지의 양인 거고, 그 다음에 전자친화도는 뭐 한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야? 방출한 에너지의 양이 되는 거야. 하지만 둘 다 크기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둘 다.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 있다 쳐볼게요. 자, 나트륨도 기체 상태로 있고 염소도 기체 상태로 있어. 그리고 나서 요 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Na 플러스 이온이 기체 상태로 있고요. Cl 마이너스 이온이 기체 상태로 있대. Y축 값이 에너지야. Y축 값이 뭐라고요? 에너지야, 에너지. 그러면 자,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뭐 했을까? 이온화 에너지 전자를 잃는 거니까 에너지를 뭐 합니까? 흡수하죠? 그럼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근데 염소가 염화 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뭐 하겠니? 방출하게 되겠지. 그럼 이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나트륨 양이온이 된 거고, 얘는 에너지를 뭐 하면서 음이온이 된 거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음이온이 된 거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올라갔지? 그 얘기는 올라간 에너지의 양보다 떨어진 에너지의 양이 더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자마자 너는 뭐를 먼저 캐치할 수 있었어?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야?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큰 거야? 염소의 전자친화도가 큰 거야?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거지. 이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양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 양이 커졌는데, 음이온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감소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올라간 높이가 더 높은 거지. 그러면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자, 여긴 K, 칼륨 가스 상태고요. 여긴 염소 가스 상태가 있대요. 그런 다음에
자, 칼륨도 칼륨 이온이 되고 염소도 염화 이온이 됐다고 쳤을 때 얘에 비해서 위아래 예측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왜?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커져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져요. 그럼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와 칼륨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면 나트륨이 커야 돼? 칼륨이 커야 돼? 위로 갈수록 크니까. 나트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지, 그치? 오케이? 그럼 올라가는 높이가 얘는 아까에 비해서 여기서 올라갔죠? 자, 아까에 비해서 더 어떻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조금밖에 못 올라가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니까 작으니까? 작으니까. 하지만 똑같은 염소잖아. 그럼 떨어지는 에너지는 값이 어떨까? 같겠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이온되면서 올라간 에너지, 염소가 이온되면서 올라간 에너지 합보다 얘네들은 더 업, 다운, 다운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칼륨이 이온되면서 기체 상태, 염소가 이온되면서 기체 상태. 이런 높이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요때 높이에 비해서 요때 높이는 증가한 거니 감소한 거니 감소한 거니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깔끔하다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사실 요즘 교육과정에서 거의 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 몰라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걸 형성하면서 어쩌고 하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온 결합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온 결정이라는 애들이 만들어지고, 이온 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새끼가 누구니? 소금. 그치? 자, 그 아이들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만 한번 알아보자. 자, 이온 결정의 특징. 여기 지워도 되죠? 오케이. 자, 이온 결정이라는 애들은 1차적으로 어떤 결합이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슨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음이온이랑 양이온이랑 이렇게 크로스된 상태로 배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크로스야, 그냥 이렇게. 뭐 항상 내 비유가 좀 더럽긴 한데, 내 주변에 누가 있는 거야? 에브리바디? 김태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합 자체가 단단할까 안 단단할까? 단단하게 결합돼 있겠지, 그치? 오, 내가 이렇게 삥 둘러봐도 다 김태희야. 어마무시하죠, 인력이. 그래서 이 이온 결정은 결합력이 어떤 편에 속합니까? 큰 편에 속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바디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소금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잖아. 왜? 힘이 세니까 이온 결정들은 다 무슨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 깨짐이 쉬워요. 충격에 약해요. 잘 깨져요. 왜 그럴까? 여기에다가 망치를 가지고 누가 한 대 빵 때렸다고 쳐봐. 그럼 이 배열이 살짝 밀려나겠지? 그럼 내 앞에 원래 누가 있었니? 김태희가 있었는데 갑자기 딱 맞으니까 내 앞에 누가 오니? 내가 오는 거지. 확 그냥 때려버리고 확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쉽게 쪼개집니다. 금속 결정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서 찌그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퍼지거나 그래요. 근데 이온 결정은 그냥 깨져버립니다. 이랬더니 어떤 새끼가 쌤, 힘 조절을 잘해서요, 두 칸을 한 번에 탁 밀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지. 왜? 두 칸이 가면서 이미 내가 내 입술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지. 확 깨져버립니다. 쉽게 뭐해져 버리는 성질이 있다? 깨져버리는 성질이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특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전도성인데요. 이 전기 전도성을 볼 때 몇 가지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솔리드, 리퀴드,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솔리드일 때는 이온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니?
안 통하고요. 리퀴드일 때는 이온들이 풀려나고요. 수용액일 때도 이온들이 풀려나니까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사실상 얘네들이 제일 중요해요. 리퀴드일 때 수용액일 때 전기가 통하는 새끼 누구야? 이온 결정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디까지 한 거야? 이온까지 한 거고요. 이온까지 다 한 거고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는 어디부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공유결합부터 쭉 들어갈 건데 결합 다음 주면 공유결합 다 끝나고 금방 쭉쭉쭉쭉 넘어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온결합 오늘 끝났고요. 다음 주에 공유결합 들어가도록 할게요.